오늘 새벽 4시경, 자, 미국 CIA, 정정하겠습니다. 지난 3일,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어제 새벽 4시경 CIA 정찰기가 우리 동해안 상공에 긴급 출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찰기는요, 약 1시간 동안 특정 지역을 계속 선회하며 무언가를 정탐하다가 다시 돌아갔는데요. 저희 뉴스탑10이 그 항적 정보를 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 세계 항공기들의 항적 정보가 올라오는 사이트에 확인된 미국 정찰기, 그러니까 일본의 요코타 기지에서 새벽에 긴급 출격한 미군의 정찰기가 바로 이 지역, 교토의 위쪽에서 바다에서 1시간 이상 선회를 하다 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이 위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희가 더 큰 지도에 겹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새벽 4시 15분에 있었던 건데요. 1시간 이상 선회를 했다. 이 지역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음 지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그 지도를 전체 큰 지도 위에 얹어봤습니다. 바로 이 위치입니다. 바로 이 위치 바다 한가운데를 미군의 정찰기가 1시간 이상 선회를 했다. 이 넓디 넓은 바다 한가운데 도대체 뭐 때문에 정찰기가 선회를 하면서 머물렀을까요? 여기서 최근에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됐던 그 항해 진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진과 원산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 항으로 갔던 배들이 우리 한반도로 다시 와서 우리 남한에 유입됐다는 사실 확인됐었죠. 그런데 바로 러시아에서 북한산 석탄이 환적하면서 러시아산으로 둔갑해서 오던 그 배들이 오는 항적과 일치하는 지점을 1시간 이상 선회를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신 대표님. 어제 새벽 4시 15분에 일본 도쿄 옆에 요코타 기지라고 있어요. 네. 그 요코타 기지에 갑자기 CIA에서 사용하는 정찰기가 긴급 이륙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방금 지도에서 보셨듯이 교토 북쪽에 있는 오키노시마라는 섬 상공을 1시간 이상을 선회를 했는데요. 저 지역이 바로 대한해협에서 사할린까지 가는 항로입니다. 아하. 배의 길이죠. 저 상공을 1시간 선회를 하고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고 호주 해군의 P3C 해상 초계기가 교대를 해서 네. 다시 또 초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북한의 어떤 그 해상 환적 화물하고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정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관련한 것도 좀 이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해상 불법 행위를 포착한 게 아니겠냐라는 추측이 가능한 그런 항로와 그런 위치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군요. 자, 어제 출격한 이 정찰기의 주된 임무나 기능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CIA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네. 이제 사진 촬영을 하고, 그리고 전천후이기 때문에 사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서, 어두워도 또는 구름 위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사진 촬영을 다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그와 교대한 P3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그런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해상 감시를 강화하기 시작한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 9월 25일 이후에는 어떤 북한과 러시아 선적들도 지금 이 지역을 오고 가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현재 그 항로를 잘 보시게 되면 네. 북한의 그 무연탄의 주 산지가 다 평안 남도 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쪽에 있는 걸 실어다가 원산이나 청진에까지 가서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원산 청진에서 이제 러시아에다가 갖다 쏟아붓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북한산 무연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북한산 뭔가 싣고 가서 저기까지 갖다 놨다는 얘기는 그걸 몰래 세택을 해가지고 네. 제3국부에다가 이제 수출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하다가 자기네 다시 이제 원산호 저쪽에 남포 쪽으로 되돌아가다가 네. 이게 이제 CIA에서 이제 포착이 된 겁니다. 아하.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북한이 불법으로 환정을 한다, 석유를 몰래 밀수입한다는 것을 발견한 게 바로 저런 과정에서 이제 다 적발이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계와 제재는 계속 옥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이렇게 북한산 석탄, 러시아산으로 둔갑할 수 있는 방법들의 길이 모두 막혔습니다. 이렇게 밀수입의 길이 다 막히자
북한에서는 요즘 석탄 수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털개 장사에 나섰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털개는 이제 청진, 함흥 앞바다 그 충정해역에서 잡히는 아주 비싼 그 개입니다. 네. 이것은 뭐 우리 보통 개는 이제 딱딱하지만 상당히 이 각질이 부드러운 네. 그런 털개인데 아마 북한에서 이 수자원으로서 중국에 파는데 가장 많이 팔리는 게 털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송이버섯인데 네. 송이버섯은 올해 또 2톤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또 선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로 털개를 수출하는데 이건 뭐 공개적으로 박스에 넣어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 네. 일종의 이제 보따리 장사를 통해서 아. 수출을 하다 보니까 밀무역이기 때문에 어떤 서치에 걸리지가 않고 네. 북한에서 1kg에 1만 원 하는데 중국에 들어가면 그게 7배가 늘어나서 7만 원. 이렇게 엄청나게 부풀려서 팔 수 있기 때문에 네. 외화벌이로서 최대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북한산 털개, 북한에서는 1kg에 10,000원 정도 하는 가격인데 중국에서는 7, 8만 원, 7, 8배로 고가에 팔 수 있는 외화벌이의 또 수단이 되고 있다는데 자, 중국에서는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이 북한산 털개, 북한 주민들에게도요, 아주 귀한 음식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게 중에서는 털개가 가장 담백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살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털개가 가장 비싸요. 또. 북한에서는요 게장을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고요. 여기 와서 게장이라는 걸 봤어요. 그다음에 고진 솥에 넣고 쪄요. 정말 털개는 그 집에서 찌면 그 털개 찐 냄새가 부엌에 꽉 배겨요. 짭짤한 냄새 나고 싱그러운 냄새. 그래서 어떤 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게 찌는 집 앞을 지나가면 냄새 나잖아요. 야, 쟤네 돈 좀 있다. 와, 게 털개 먹는다. 이 정도로 정말 부자들만 돈 많은 사람들만 먹었었어요. 안 박사님, 털개는 사실 남한에도 있습니다. 뭐 남해 가도 털개 이 찜해서 먹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 이 북한산 털개하고 우리 남한에서 잡히는 털개하고 좀 종류가 다른가요? 그렇죠. 맞아요. 북한의 북한 털개는 이제 보통 수심이 10 내지 300m 수심에서 어허. 주로 이제 모래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가 뭐 바위짬이나 이런 데 사는 개들은 각질이 딱딱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저건 모래 속에 살고 자기를 은폐 잘하기 때문에 맛은 있는 대신 이제 뭔가 그 천적들한테 또 잡혀먹을 가능성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질이 부드럽다 보니까 우리 털개는 이제 이게 손톱으로 벗길 수 없지만 북한의 털개는 찌워놓으면 손톱으로도 껍질을 그 다리나 이런 데 벗길 수 있기 때문에 먹기가 좋고 그래서 이것은 전액 다 수출을 하기 때문에 평양에서는 정말 장관급도 1년이 돼도 저 털개 하나 먹어볼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비싼 겁니다. 그렇군요. 북한에서는 털개가 부의 상징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비싼 음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북한에서 1kg에 10,000원 하는 게 중국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일본이나 중국으로 팔리면 7, 8만 원, 7, 8배가 뛰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선 이제 그 바닷개를 수출을 하려면은 네. 아시다시피 냉장, 냉동도 굉장히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네. 또 운송료도 굉장히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일본의 여러 만화 중에 그 식료품을 다루는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마세달인이라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한 110권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털개가 굉장히 개 중에 제일이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별도의 기술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 훨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것 같고요. 북한산 털개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짧게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강릉이나 속초 쪽에 가면 털개가 좀 잡힙니다. 네. 좀 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네. 보통 우리 같은 서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근데 이종호 제가- 수장님께서 서민이시군요. 네, 저도 이제 한 번 딱 먹어봤는데, 네. 한 번 딱 먹어봤는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네,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는 사실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저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주 귀한 음식 털개. 자, 석탄 수출이 막히자 이제 북한에서는 털개 장사에 나섰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짚어봤고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말 평양 방문을 앞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요. 빠른 비핵화를 원한다면서도 조급해하지는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Is there any time frame for what the U.S. wants to achieve, given that last week we heard President Trump say that the U.S. is not playing a time game, but you said that you want rapi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completed by January 2021?
We want it fast, but we're not going to play the time game. My comment about 2021 was not mine. I repeated it, but it was a comment that had been made by the leaders who'd had their inter-Korean summit in Pyongyang. They talked about 2021 when they were gathered there. So I was simply reiterating this as a timeline that they were potentially prepared to agree to. President Trump's comments are exactly right. This is a long-term problem. 조수희 부장. 네. 사실 이 김정은의 비밀 서신을 받아든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기뻐하면서도 시간에 연연하진 않겠다라면서 여유 있는 말을 했었는데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트럼프와 똑같은 말을 하면서 맥을 같이 하고 있네요. 네, 같은 결의 발언을 했죠. 북한의 비핵화를 서두르고 싶지만 시간 게임은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여기에는 어떤 그 전략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6.12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회담 때 비핵화를 합의를 했죠. 그리고 나서 미국이 이 핵신고 리스트를 요구를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강도적 요구다 이렇게까지 반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11월 6일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한을 못 받게 될 경우에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진척이 제대로 된 것이냐,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이 의지가 있느냐, 네. 이런 어떤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발끈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대북 제재 해제해달라라는 식으로 구걸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무례하게 구냐는 등 굉장히 비난을 연일 쏟아내고 있죠. 맞습니다. 뭐 조선중앙 통신이나 조선중앙 텔레비전을 봐도 뭐 트럼프는 뭐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지만 북한의 선전 매체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는 한 구절도 안 보이고 네. 이제 지적하신 대로 뭔가 그 구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재 완화 또는 종전선언 이걸 이제 원하면서도 이 표정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그래야만 이제 폼페이오가 왔을 때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 2차 북미 정상회에 대비해서 이제 뭔가 그렇게 강하게 나갈 때 북한도 목적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트럼프의 약점, 정치 일종을 일종의 인질로 잡아서 북한은 지금 관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네. 자, 구걸하지 않으려면 털개가 좀 많이 잡혀야 될 텐데 말입니다. 자, 이번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5번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또 이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